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 스케치북에서는 세계 평화 여성 행진 위민 크로스 DMZ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DMZ를 넘어오는 과정 이런 걸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DMZ 가봤어요, 그럼? DMZ까지는 이제 가지 못했고요. 민간인 통제구역 있죠. 민통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도라산역 옆에 있는 그 출입국 사무소로 해야 되나요? 개성 출입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도라산 출입 사무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실제 넘어와서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통일대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민통선이 있는 그 쪽에서 그 행진하는 것도 같이 찍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제 취재를 했었죠. 민통선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들어간 거죠. 민통선 들어갈 때 막 네. 신분증 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신분증 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막진 않더군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신분증 내면 다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되어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걸로. 미리 신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네. 원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민통선 안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바가 있고. 네, 저도 예전에 민통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이 한 명이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 차를 타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갈 때 신분증 내고 예약한 누구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또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당일 들어가서 당일 나오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나 봐요, 예약이. 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 마을 주민이 그렇게 했는데 하룻밤 자는 거였거든요, 원래. 네. 거기서. 그래서 하룻밤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이 그때 하필이면 밖에 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 나갔나 보더라고요. 이제 이장 역할을 대행하는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신고된 대로 안 되고 자고 가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러면 내가 다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민통선 밖에 사는 사람이 민통선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행적이 계속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비상 걸려가지고 왜 전화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렇게 길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취재를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다녀왔고,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군요. 그쪽에 워낙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너무 늦더라고요. 일처리 속도가. 군인들 일처리 속도가. 네. 거긴 또 왜 한 명 한 명 까다롭게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혹시 간첩이 섞여 있지 않나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었고요. 들어가서 가 보니까 이미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민 크로스 DMZ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일부터 그러니까 5월 19일이죠. 5월 19일부터 북한에서 국제평화토론회, 국제여성대행진 이런 행사를 열고 5월 24일 날 DMZ를 건너서 한국으로 내려와서 한국에서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단체입니다. 일부러 이제 24일 맞춘 거죠. 그렇죠. 5.24 조치를 이제 상징해서. 그런 것도 있고 5월 24일이 또 평화와 비무장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해요. 원래 그런 날이 있어요? 만든 건지 원래 그런 날인 건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와 비무장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 5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5월 24일이 또 그렇게 겹치게 된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일부러 그날 맞춰가지고 5.24 조치를 한 건가? 기념 행사를 위해서?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날에 맞춰서 이제
DMZ를 넘어가겠다 걸어서 이렇게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북한 정부도 허가를 했는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곤란하다. 아까 말씀드린 도라산 쪽으로 해서 개성 쪽으로 해서 차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는 걸어서 넘어오지는 못하고 차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에 가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예,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다 옷을 공통으로 맞춰 입었더라고요. 모두 흰 옷을 입고 어깨에는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오색 빛깔 조각보 스카프를 둘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가지 색깔의 네모난 천을 이어가지고 스카프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그 스카프를 둘러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80이 넘으셨던데 사진으로 보고 실제 보니까 80이 안 돼 보이세요. 사실 좀 약간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80에 비하면. 건강 관리를 잘 하시나 보네요. 네, 실제로는 60 정도? 그러니까 한 60살 정도 돼 보였던 것 같은데 80 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이넘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유명한 사람인가요? 네,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엄청 유명한 여성 운동가여가지고, 저도 예전에 1학년 때가 아니고 2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그 책을 한 권 읽었었어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엄청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뻐서 이 사람이 플레이보이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막, 약간 야한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바니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위장 취재를 간 거예요. 아 원래 기자였는데 원래 기자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위장 취재를 막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막 그때 그거를 막 이렇게 실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때 경험담을 이제 글에 실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인 미즈라는 잡지를 출간해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여러모로, 어쨌든 좀 여성운동에, 되게 대부?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네, 남성운동은 아니죠. 네. 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도 막 생각이 나는데, 네. 그건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읽어봤거든요. 네.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럴 수 있겠구나. 그게 뭐예요? 소설이에요? 저도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처지가 완전 바뀐 듯한. 그럼 뭐 가상 예, SF 그러니까 소설이구나. 남자는 왜소해야 되고, 여성은 덩치가 큰 게 이제 우대받고,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얘기는 진짜. 그게 그 책이 스타이넘 씨가 쓴 책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얘기가 지금 엉뚱한 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원래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유명한 여성 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가 북에서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행사가 어땠느냐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치른 행사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인권을 명시한 평화선언문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러면서 인권과 관련해서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대교 쪽으로 내려와서 도라산에서 이제 임진각 쪽으로 나오면 통일대교를 건너야 되거든요. 통일대교가 이제 민통선을 규정하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면 민통선 안이 되겠죠. 이 통일대교 이동을 해가지고 다 내려서 이제 행진을 했어요. 평화 행진을 했어요. 일단 내려서 보니까 남측 환영단이 막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단체에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같은 것도 들고 있더라고요. 주로 여성들이 환영단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요. 아무래도 여성 행진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다 나왔던 것 같고, 여성들이 이제 환영식까지는 아닌데, 환영 행사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환영을 막 하다가, 민통선 약간 넘어가는, 그래서 철조망 길이 있더라고요. 민통선과 통일대교 밑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 길 따라서 한 2.5km 정도 가니까 임진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쪽으로 해서 그 쭉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여성들이 함께 만든 2015 위민 크로스 DMZ라는 문구가 적힌 사방 10m의 조각보가 있어요. 아까 조각보가 스카프 그걸 이제 얘기했는데 그 스카프가 사실 이 10m짜리 조각보를 형상화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0m짜리 조각보는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조각보를 북한 사람들도 보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보내가지고 평화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조각보를 만들었고 그걸 들고 쭉 행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되게 컸겠는데요, 10m면. 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플랜카드 들고 그 뒤에 이제 그 조각보를 들고 이제 갔었죠. 그럼 그 조각보에는 뭐 총 몇 개의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조각보는 총 1,000개의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제 100장의 조각보가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100장의 조각보가 사용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10개 조각으로 하나의 조각보를 만들고 그 네, 조각보 그렇죠. 100개를 모아서 더 큰 조각보를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행진했고요.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방송 노래는. 때 얘기를 우리의 했으니까, 소원도 네, 불렀고. 우리의 소원 불렀고 뭐. 그래서 그 행진이 끝나고 나서 임진각의 평화누리 공원에서 2015 국제 여성 평화 걷기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 이제 뭐 사람들이 아까 환영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 참가하기 위한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그 임진각 그쪽 무대 근처에 앉아가서 그 행사를 이제 관람을 했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201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여성 걷기 선언문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인위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도울 것,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것, 전 세계인들에게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을 호소한다. 뭐 이런 내용의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인가요? 그렇죠. 북한에 대한 제재인 거죠. 그리고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의 복지와 환경 보호에 사용되도록 한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폭력을 금지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노예였던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운다.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대시킨다. 세계 평화 구축의 주축들로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전 세계인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 그리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지원할 것이다. 한반도 여성들과 함께 상기 목적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리마 보이라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리마 보이라는 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 선언문을 낭독을. 네, 낭독을 이제 했습니다. 내용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보면 제가 이 국제 여성 평화 행진 이거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 회의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던 분들 중에 그 제주에 사는 그 김바나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 원래 이제 재미 동포세요. 근데 제주에도 이제 사시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여러 이제 국내의 이 단체들에게 행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에 좀 참여를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걸 이제 실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뭐,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분도 있고, 뭐, 누구였죠? 실제 주도했던 크리스틴 분들이. 안. 크리스틴 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한반도 평화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중심으로 딱 내걸고 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평화협정 문제를 내걸면 이게 종북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막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국내에 있는 단체들이 다들 이제 소극적으로 나왔죠. 아, 그거 되겠냐 어렵다. 이 한국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성 행진이니까 뭔가 이렇게 여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치색을 약간 빼고 그런 걸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김바나 선생님이 이제 선언문을 아까 말했던 리마보이 그분과 함께 낭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바나 선생님 얘기하니까 귀가 약간 쫑긋했는데 그렇게 약간 온도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있지? 이 가장 이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국제 여성 평화 걷기 행진 그 대회에서는 평화협정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죠, 선언문에서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행사에 뭐 연예인들도 왔어요. 그 스위스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예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 아카펠라는 좀 아닌데 남성이 4명 나와서 같이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왔고 158인의 평화 합창단 이런 공연도 있었고요. 메조소프라노 김수정님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네. 예, 저 스위스로만 알고 나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스위스로는 이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사람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행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24일날 이제 내려왔잖아요. 25일날 서울에서 국제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이제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평화 심포지엄 연 다음에 26일 오전에 한국을 떠났는데 이분들이 내년에도 이 5월 24일 평화와 비무장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DMZ를 넘는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DMZ를 걸어서 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걸어서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DMZ를 걸어서 넘어오는 거랑 네. 이 개성공단 통해서 넘어온다는 거죠. 그쵸. 그 도라산 출입사무소 이쪽을 통해서 차로 넘어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정부에서 그걸 막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DMZ를 넘는 그 장면 자체를 사진으로 찍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예, 당연히 예, 찍어야죠. 그러면 이제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큰데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 DMZ를 근데 막 넘고 이런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DMZ를 없애고 통일을 하자. 좋은 내용인 거잖아요. DMZ 평화공원 때문에 그런 못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 오히려 그럼 더 막 보여줘야죠. 아 DMZ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공원 만들자. 이런 얘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네. 정부가. 사실 이제 DMZ를 넘는 문제는 유엔구에서 관할을 하는 문제라서. 근데 유엔사에서도 허용했다고 저는. 예, 그때 보니까 뭐 봤거든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유엔사는 뭐 판단할 것이다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폭탄 돌리겠구만. 예. 한국 정부가 애매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엔사 보기에 애매하다 그러니까 차 타고 넘어오시오.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허용을 해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떠넘기는 듯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추진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한국에 있는 극우 단체들이 이 여성 행진에 참석했던 외국인들에게 입국 금지를 해달라고 외교부에 청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심포지엄 할 때도 그렇고 뭐 남쪽에서 행사할 때 네. 많이 또 우리 어버이들이 몰려가셔가지고 네. 종북 세력들 뭐 몰아내자 이런. 네. 임진각 갔더니 임진각 쪽에 쭉 선전거리나 만들어 놓고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께서. 그래서
아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나름 유명한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대거 와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다니 참. 그러니까 진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게 뭔가라는 거 딱 생각해 보면은 딱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지. 그렇죠. 북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북에서는 나름대로 뭐 환대도 받았고 일단은 북한 행사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북의 주민들이 막 피켓 들고 뭐 남조선 괴뢰 앞잡이들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30명 정도 참가했다고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30명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세계 평화 여성 행진 이 이제 30여 명이 DMZ를 넘어와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